조선이 전개되는 중앙 정치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중앙 정치 제도인데요. 중앙 정치 제도입니다. 그럼 일단 가운데에 왕을 둘게요. 근데 왕이 혼자 전국을 다 지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누굴 두냐면 신하를 둡니다. 신하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해야 될 텐데 신하들 중에 가장 대표 우두머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국가 최고 통치기구인 의정부입니다. 자,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약간 지금 지긋하신 뭐 희끗희끗하시고 이렇게 수염이 나신 분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막 회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정부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조에서는요. 삼성 6부 배울 때 나온 그 2호 예병 형공 있죠. 그래서 각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요. 일단 왕과 신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왕은 왕만을 도와줄 다른 기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두게 되는데 하나는 왕의 비서인 승정원을 두게 됩니다. 승정원을 둬서 왕의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게 만들고요. 그리고 왕을 도와줄 다른 힘 있는 세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의금부입니다. 의금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사극이나 이런 소설 같은 데 나오는데요. 왕한테 역모를 저지르면 저자를 의금부로 끌고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과 관련된 범죄를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왕과 관련된 기구, 이쪽은 신하와 관련된 기구인데요. 왕편도 아니고 신하편도 아니면서 양쪽에게 잘못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기구가 이 당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 기구가 3개 있어서 3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사헌부는요 검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면 사헌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간원은요 간하는 기관입니다. 뭐 하는 기관이냐면요 왕한테 가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가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생긴 홍문관도 있는데요. 이 홍문관이란 기구는 뭐냐면 모르는 거 왕이나 신하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면 각종 서적을 통해서 혹은 뭐 각종 예를 통해서 알려주는 포털 검색 사이트 같은 기구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편, 그다음에 신하편, 그리고 중간 사이에서 언론기관을 하면서 양쪽에게 다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3사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지는 게 중앙정치 제도입니다. 그럼 잠깐 표로 정리할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하편이 이것인데요. 의정부와 6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고통치기구 행정실무를 담당합니다. 왕편은요.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어서 왕권 강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3사가 있습니다. 3사는 되게 중요한데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고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손가락 안에 꼽히니까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거 외에 말씀드리면 춘추관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한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데 이 춘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역사 편찬 담당하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성균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 유학교육기관이고요. 한성부는 한성에 있는 부,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시청인데요. 서울시청의 행정뿐만 아니라 치안까지 담당하는 이런 기구였구나. 중앙정치제도구나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지방행정제도 알아볼게요. 지방행정제도는요. 일단 지방을 어떻게 나눴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려는 오도와 양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그 이름도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데 전주, 나주 합쳐서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었던 거죠. 그리고 팔도에 관찰사를 파견했고요. 그리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팔도 밑에는 군현이 있어서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왕이 있고요. 관찰사 있고 수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에 있는 백성들한테 왕이 명령을 내리면 한 번에 쭉 전달될 수 있는 왕권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수령을 한번 볼게요. 이게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마을에 파견된 수령이 있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한 2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요. 이 마을 사정 잘 모르는데 수령으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럼 수령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향리입니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요. 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린 사람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수령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약간 격이 낮아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
호방, 뭐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향소는 지방에서 약간 힘 좀 쓰는 양반의 후손들이다, 양반 세력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향전 보다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떠나보내고 변사또가 새롭게 수령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 수령을 도와주는 옆에 하얀색 옷 입고 사또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향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암행어사 출동하기 전에 사또가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모여든 하얀 옷 입은 양반들이 바로 유향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런 식으로 지배가 되면서 밑에 있는 농민들을 지배했구나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른 제도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군사제도입니다. 군역이라는 건요, 군사 의무인데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체검사 용지 나오고 가서 신검 받은 다음에 군대 배치받고 2년 정도 열심히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 나라를 지키는 이런 제도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관료들이나 학생, 향리들은 면제되고요. 농민들을 중심으로 운영 되는 제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군사제도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은 중앙군이 있습니다. 중앙 서울을 지키는 군대인데요. 가운데와 그 다음에 동서 남북을 해서 5군데를 지킵니다. 그래서 호위, 5군데를 호위한다 해서 5위를 두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지방에는요, 육군은 병마절도사, 수군은 수군절도사라는 대장을 두어서 각 지역을 지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일종의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일을 하는데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났다 혹은 뭐 마을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유사시에 일이 일어나면 병력으로 동원되는 잡새군, 구성이 굉장히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보이는 군대다, 잡새군이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른 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통신제도입니다. 이 당시에 교통 무엇 타고 다녔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거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 일단 기본적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통제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는 뭐냐면요. 세금을 걷는데 돈으로 걷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걷어야 됩니다. 여러분 쌀 20kg짜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엄청 무겁죠? 이걸 전국에서 들여와야 되다 보니까 육로로 이동하기엔 너무 무겁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곡식을 운반하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는 제도, 수은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에 창고를 만들고 바다에 창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에 있는 창고로 옮기는 그런 제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걷긴 걷는데 옮기질 않아요. 그걸 되게 유식하게 인유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걷긴 걷는데 옮기지 않냐면요.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요. 여기로 굉장히 많은 사신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여진족과 접해 있어서 국방비, 사신 접대비로 쓰기 위해서 옮기지 않습니다. 안 걷는 게 아니고요. 옮기질 않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다나 물을 이용한 교통이 좋은 제도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말을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권 제도입니다. 육로 교통을 위한 제도인데요. 여권 제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춘향전 말씀드렸는데요. 이몽룡이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암행어사다라고 하면서 들이미는 게 바로 마패죠. 말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가면은요, 이 마패에 그려진 숫자대로 말을 빌려줍니다. 1개 그려져 있으면 1개, 2개 그려져 있으면 2개, 뭐 10개까지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육상교통을 이용한 요충지구나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수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신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봉화가 5개가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봉화의 숫자로 알려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교육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이렇습니다. 초등은요, 서당이 있고요. 중등에는 한양에 사부학당이 있습니다. 이 사부학당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에서는요, 성균관을 두어서 수용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기술교육도 실시했는데요. 해당 관청에서 실시했다. 의학이나 뭐 영어나 외국어나 이런 거 가리킬 때는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실시했구나. 교육제도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선발제도 볼게요.
과거 제도입니다. 일단은 조선시대 교육의 목적은 과거,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인데요. 문과, 무과, 잡과로 구분되어 있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승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서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제도였죠. 이렇게 아빠의 간직이 높으면 사람을 뽑는 제도인데 고려시대보다 조금 더 축소되었고 능력 위주의 사회였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외관계로 넘어갈게요. 대외관계 보시면은요, 일단은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명나라, 그 다음에 여기에 여진, 그 다음에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대외관계인데요, 건국 초기에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정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요동정벌을 시도해서 대립관계에 있었는데요. 태종이 권력을 잡으면서 실리를 추구하면서 큰 것을 섬기자라는 의미의 사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진한테는요, 여진은 계속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잘해주기도 하는 이런 회유책을 피기도 하다가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가서 정벌하는 강경책을 피기도 했습니다. 일본에게도 그렇게 해서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쓰긴 했는데요. 외국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기도 하고요. 여진족을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사군 육진 잠깐 확인할게요. 사군 육진 보시면은요, 여기 압록강 있는데 최윤덕을 보내 사군을 개척하고요. 김종서를 육진에 보내 두만강 유역을 개척했구나. 이런 내용, 강경책이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 때 조선이 건국되고요. 건국 과정 보이시죠?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때 국가 체제 정비가 조금씩 완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 정비 잠깐 보시면요. 다음 볼게요. 중앙 정치 제도는요. 의정부 6조 중심 체제고요. 지방행정 제도는 8도와 9년을 해서 모두 다 수령을 보냈다. 교통통신 제도는 이런 제도가 있고 교육 제도와 군사 제도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 대외관계인데요. 명나라한테는 친선을 유지하고 사대 관계를 맺었고요. 일본과 여진한테는 회유책과 강경책을 쓰면서 교린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